친엄마가 나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올려놨다는 걸 알게 된 날, 지은호는 수술실이 아니라 처형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는데요. 병원 복도에서 고성이가 다가와 말합니다. 우진이 이 지경 됐는데 아직도 버티겠다는 거야? 깐 이식 안 해주면 내 손으로 오빠 죽게 만드는 거라고. 지은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어요. 제발 좀 그만 떠들고요. 제가 연락할 때까지 입 다물고 기다리세요. 아주 곧 누구 심판날이 먼저 오는지 보게 될 거니까요. 그 말에 고성이가 잠시 움찔했는데요. 한때는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이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지은호가 이토록 담담하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얼마 전 숲속에서 마주한 한우진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녁 지은호는 유림숲 근처를 헤매고 있었어요. 우진아, 한우진, 어디 있어? 어제 이 근처에서 택시를 내렸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머릿속이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낙엽 밟히는 소리 사이로 멀리 큰 나무 밑에 사람 하나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발 아니어야 하는데. 넘어질 듯 달려가 보니 차가운 흙바닥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한우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거의 보라색에 가까웠습니다. 우진아, 일어나봐.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한우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고 몸에서는 아직 술 냄새와 함께 약품 같은 냄새도 났습니다. 지은호는 급히 119를 눌렀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유림숲공원 입구 근처고요. 의식이 없고 숨도 가빠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기 외투를 벗어 한우진의 몸에 덮어주고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나왔어. 한우진, 혼자 아니야. 그러니까 버텨. 알겠지?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까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대원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지은호는 그 옆에서 한우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불규칙한 선들이 이어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지은호가 꼭 잡고 있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한우진 들려? 나 지은호야. 잠시 후 한우진의 눈꺼풀이 간신히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지은호 얼굴에 겨우 닿았어요. 미안해 유라야.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심장이 세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이름 한유라. 말하지 마.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해도 돼. 지은호는 울컥 치미는 눈물을 억누르며 말했는데요. 한우진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엄마 꼭두각시였거든.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이름은 박진석. 엄마가 내 병 숨길의 후계자 만들어야 된다고. 짧은 숨 사이로 끊어 나온 말을 들으면서 지은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동 건물 원래 내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몰래 돌려놨대.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내 거야? 지은호가 되묻자 한우진은 간신히 눈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말 절대 믿지 마. 널 죽었다고 했어. 사실은 버린 건데. 그 순간 구급대원이 끼어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말씀 그만하셔야 합니다. 의사와 대원이 한우진을 응급실로 옮겨가는 동안 그의 손바닥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한우진이 마지막 힘으로 쥐어줬던 쪽지였어요. 지은호는 그 종이를 쥐고도 펼쳐볼 틈 없이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병원 복도에는 박진석 대신 고성이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꾸민 옷차림에 걱정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며 다그치는 고성이를 향해 지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머릿속에서는 한우진의 말들이 계속 엉켜돌고 있었어요. 은행동 건물, 숨겨진 증여, 그리고 나를 죽었다고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집에 돌아온 뒤에야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첫 줄에 적혀 있던 말은 이랬습니다. 내 동생 유라야. 물질적으로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늘 허전했어. 내가 떠난 자리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없어도 너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은행동 건물, 등기부 꼭 확인해봐. 지은호는 손을 덜덜 떨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고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내려봤습니다. 처음에 보인 이름은 한이오. 자신의 친아버지 이름이었고 그 아래에는 증여 수익자 한유라라는 글줄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다음 기록에서 지은호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수익자 한유라 실종 및 사망 처리, 상속인 배우자 고성희에게 소유권 이전. 나를 죽은 걸로 만들어 놓고 건물을 가져갔다는 거네. 지은호 입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혀가 말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친엄마라는 인간이 자신을 버린 이유, 아픈 아들을 안고 뛰던 그 눈물의 이면이 무엇이었는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얼굴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순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새벽마다 일어나던 사람. 결국 낳은 엄마는 나를 팔고 길러준 엄마가 나를 살렸던 거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었지만 지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등기부와 쪽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커피숍에서 고성이가 등기부를 들고 나갔던 CCTV 자료가 이미 접수돼 있었고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한 가지 부탁만 남겼어요. 수술날 꼭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님께도 진실을 알려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집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씹고 있었습니다. 이 애가 진짜 수술 안 해주면 어떡하지 혹시 진짜로 우진 버리고 복수하겠다고 버티면 우연히 튀어나온 그 말이 스스로도 섬뜩했습니다. 곧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냐. 지은호 그의 성격 알지. 끝까지 남 걱정하는 애라서 결국 해줄 수밖에 없어. 정말 마침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작적으로 전화를 받자 차갑게 가라앉은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주쯤 수술 가능할 것 같네요. 설명은 병원에서 들으세요. 역시 내 딸이지, 유라야. 고맙다 엄마가 평생. 고성이가 입에 단말을 붙이기도 전에 통화는 뚝 끊겼습니다. 참 싸가지가 하고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야 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정리될 거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당일 병원 5층 대기실. 고성이는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일부러 최대한 단정한 차림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헌신적인 엄마 같았는데요. 잠시 후 지은호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눈빛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식단 조절은 잘했니? 컨디션은 어때? 고성이가 애써 상냥한 얼굴로 다가오자 지은호는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우진 살리려고 하는 거지 당신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고성이의 미소가 잠깐 일그러졌지만 더는 따질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은호를 데리고 준비실로 들어가자 고성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다 됐네. 수술만 끝나면 이 애도 다시 버리면 그만이지.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낮게 눌러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고개를 돌린 순간 고성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이 서 있었거든요. 여보 어떻게 여길? 박진석의 눈빛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적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버린 딸간을 받아 살겠다고? 그딴 짓을 하려고 내 옆에서 몇십 년을 웃고 있었던 거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고성애 씨, 전 남편 한의호 씨 살해 및 전 남편 소유 건물 불법 취득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살인은 무슨 살인이에요? 그 사람 그냥 사고. 고성희가 미친 듯이 부정했지만 경찰은 차갑게 이어 말했습니다. 딸을 유기하고 사망 처리한 뒤 상속인으로 올라간 기록 다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서에서 하시죠.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질 때 고성희는 박진석을 향해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몰랐잖아. 다 나 혼자서 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박진석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낫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저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엄마인 척하지 마. 그 사이 수술실 안에서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꺼졌을 때 집도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두 분 모두 수술 잘 됐습니다. 경과만 잘 보면 괜찮을 겁니다. 몇 시간 뒤 회복실에서 먼저 눈을 뜬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옆 침대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가장 먼저 귀에 들어왔어요. 한우진. 조금 뒤 한우진도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본 순간 둘 다 말없이 웃어버렸습니다. 살았네, 우리 둘 다. 응, 다행이야. 죽기엔 아직 할 일이 많은가 봐요. 며칠 후 병실로 박진석이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과일 바구니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요. 우선 미안하다. 박진석의 첫마디에 지은호와 한우진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너희 둘을 너무 오래 힘들게 했구나.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지. 그는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은행동 건물, 원래 내 아버지 한의호 씨께서 유라 너한테 넘겨놓으신 거였더라. 그걸 내 엄마가 내 사망 신고 내고 자기 앞으로 돌렸고, 지은호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새로 고쳐진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공동 소유자 한우진, 한유라 지은호. 입양 관계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하긴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일 거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지. 한우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요? 저는 대체 뭐였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건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박진석의 말에 한우진 눈이 붉게 젖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누구의 후계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다. 내 엄마 그림자 말고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회복했고 태어나는 날 병원 앞에서 나란히 걸음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남매네, 우리. 앞으로는 잃어버릴 일 없게 내가 꽉 잡고 있을 거야. 지은호는 문득 정순이가 떠올라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 키워준 엄마 그리고 이제야 찾은 오빠, 두 사람 다 지키면서 살 거야. 멀리서 병원 옥상 쪽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리고 선배한테도 언젠가 솔직히 털어놔야겠지. 나는 누구였고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우진과 함께 쌓아야 할 시간이 먼저였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탐욕으로 쌓은 26년의 거짓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버려진 이름 한유라는 결국 자기 자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안심하고 있는 그때 고성희가 조사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경찰 기록독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유라 말고도 그 사람한테 남긴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유산이 하나 더 있다는 뉘앙스를 남긴 그 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